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십간십이지라고 하는 게, 앞 시간에 얘기했던, 하늘의 천문이라고 하는 게, 천문과 지리. 그러니까, 하늘에 이게 시간이 돌아가는 법칙을 그 도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돌아가는, 정밀하게 각도에 맞춰서 돌아가는 걸 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그 이치를 궁구하는 척도, 자척자예요. 잣대가 있는 건데 그게 십간십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십간십이지는 그래서 이제 옛 성인들이 도가 뭡니까? 도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다. 잘 모르겠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천하사가 십간십이지에 있는데 이 십간은 머리를 빗는 빛과 같고 십이지지는 배를 짜는 바디, 이렇게 바디와 같은 것이니 천지의 경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과 위, 천지에 보이지 않는 경도와 유도를 짜고 있는 게 그걸 이제 부호로 표시한 게 십간십이지예요. 그래서 십간십이지는 이제 성현들이 하는 공부입니다. 성현들이 여기 그렇게 큰 대학, 큰 공부죠.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기초동량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게 되면 이 땅에다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기초동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둥. 이 네 기둥이 연월일시인데 연월일시죠. 천천은 연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천천은 이걸 태세, 가장 한 해의 태세가 있어요. 이게 가장 주장자였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사주를 보면은 이 태세라고 한 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서자평 선생이 띠를 채로 삼다가 아니야, 그냥 태어난 일이 주인이야. 이렇게 이제 사주의 채를 바꾼 게 오늘날 자평명리학, 사주명리학의 이론책입니다. 근데 이제 또 지금 우리는 후천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시예요. 시간. 선천은 여기서부터 근묘화실 이렇게 가는데 후천은 여기서부터 거꾸로 시에서부터 시가 일을 생성하고 일이 하루가 30일 달을 만들고 달이 1년 366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밀하게 모든 것이 뒤집어져서 지금 바로 봐야 되는 이걸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지금의 사주학을 개벽사주학이라고 합니다. 달리 봐야 된다. 선천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새롭게 봐야 될 후천 개벽의 이론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분 이제 오늘 제가 한번 다뤘던 분이고 또 이분이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이게 개벽사주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사주. 그래서 잘 좀 이 시공간에 이게 자기 삶에서 오는 시공간의 정보 파장이에요. 파장, 에너지장.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운이라고 하는 건데,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돌 운자예요, 운자가. 이게 돌고 돈다. 자, 이제 오늘이 동지인데, 이제 좀 있으면 내일이 동지죠. 동지가 뭐냐면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예, 그냥 하늘의 기운이 내리면 하루도 자시가 하늘의 기운이, 새로운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요. 축시가 되면은 땅의 기운이 도는 거예요. 인시가 돼야 만물이 이제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치가. 그러니까 동지가 첫 해의 기운이 아까 작은 설이라고 했죠. 하늘의 기운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땅의 기운이 돌고 내년 이제 1월 달이 땅의 기운이 돌아요. 2월 달이 돼야 사람 만물의 기운이 도는 게 입춘이 2월 달부터 이제 만물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의 기운, 새해의 기운은 내일 동지부터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데, 자, 1월 달은 땅에서 새해의 기운이 도는 거예요. 마치 축시처럼. 근데 만물 생명의 기운에 새로 시작되는 새 달은 입춘부터라고. 이렇게 이치가 정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을 사람을 그 첫 해의 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서 인시에 하는 거야. 자시 축시하는 게 아니고 인시에. 새벽 기도가. 자, 그렇게 이제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이제 보고서 이제 내가 태어날 때 기초 동량을 내기둥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해년 돼지띠죠. 자, 경인월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무인 그날 태어난 날이 또 인날이에요. 태어날 날이. 그 다음에 태어난 시까지도 인시에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지지가 호랑이가 3마리가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호랑이가 이게 역마살인데요. 여기 돼지도 역마살이에요. 이게 호랑이가 우리말에서 범이라고 하죠. 범. 호랑이 자기 활동 범위가 가장 넓은 짐승이에요. 자기 영역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범위, 여기까지 내 왕국이야. 동물의 왕이죠. 백수의 왕이라고. 그래서 이제 산에 가면 산왕이 산신각에 바로 이제 산신 옆에 호랑이가 딱 앉아 있죠. 네. 산신각에 가면은 산신을 호위하고 있는 그 산신각 탕화를 보면은 반드시 호랑이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이 우리 정강님도 인이 두 마리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 산신하고 인연이 깊어요. 산신하고 호랑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이분은 여러분 무토가 산이죠. 무토가 산이에요. 요게 산이에요. 태어난 날이 산의 호랑이 이렇게 이제 딱 이 얘기가 되죠. 산의 호랑이가 3마리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선천사주학에서는 무토를 주인공 채로 딱 보게 되면은 요게 오행으로 다 이게 목이고 이것도 목인데, 봄 산에 호랑이가 이렇게 강하게 있어가지고 이게 간목이 무토를 탁 극을 하는 형상이라 선천사주학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미스럽게 신약한 사주로 해석을 하고 맙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벽사주학은 무토가 이 많은 나무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 많은 나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름드리 큰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있는데 이 작은 무토 하나가 저 큰 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개벽사주학에서는 채를 바꿔봅니다. 어떻게 바꾸냐?
아니, 내 일간이라는 놈은 사주 일곱 글자를 지가 관장을 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토가 이걸 다스릴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막 분분한데, 뭐, 이 경신금으로 간목을 쳐야 된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한데, 그 이론이 다 오류가 많아요. 이 경신금으로 간목을 친다. 이게 많은 나무를 쳐내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투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관이라는 건 관귀라고 하는 겁니다. 관살. 귀가 강한 거예요, 이 사주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쳐낸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려면은 투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아주 온유하고 인자하고 투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 잘못됐다. 이론 선천 이론 틀렸다. 저는 이 사주를 간목으로 채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요 무토도 나고 인목도 나예요. 그러니까 무토가 능력이 모자라면은 남편이 능력이 모자라면 마누라가 대신 나서는 형국. 인중 간목은 굉장히 강하죠. 간목이 지금 이 사주에서는 이 간목이 지금 가장 힘 있는 주체적인 오행이에요. 봄나무다. 자, 그래서 간목이 채가 되고 요 무토는 이제 용이 되는 겁니다. 용. 개벽사주에서 일간이 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용. 쓸 용자죠. 채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토가 용이 되기 때문에 원래 내가 일간이 용이 됐다. 이게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개벽사주의 이론은 내가 참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용신이에요. 이거 무토가 용신이고 그 무토 초봄에 이른 봄에 입춘 봄에 봄사는 이 많은 나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절실하게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화가. 자, 이 간목에서 보면은 이분의 여러 가지 기질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 목생화, 화생토, 목생화, 자기를 표현하는 말수가 없는 겁니다. 식상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과묵한 거죠. 속은 다, 인중에 병화가 다 들어있어요. 요 인중에. 자기 내면은 태양이 중중하게 있지만 그걸 쉽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이고, 큰 산이죠. 그래서, 화토가 이제 필요한 분이에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 수도 필요하지 않고, 수는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게 천문성이죠. 수가. 그래서 이미 전생으로부터, 이 천문, 이미 영적인 공부가 다 끝난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명이 이렇기 때문에 아주 귀한 명이에요. 귀한 명. 이분의 에너지나 겉으로 드러나는 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이 개벽명리학을 이론을 정리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보는 게 저분에 딱 맞다 이런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명인데 이분이 여자분이었거나 대운이 거꾸로만 갔으면은 크게 이게 여기서 보면 편재예요. 돈과 자기의 능력을 나무를 10분 꽃을 피울 수 있는 팔자로 갔을 텐데 그걸 이제 운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운팔자. 운팔자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겨울이 왔죠. 해자축. 겨울이 왔어요. 어릴 때. 자, 이렇게 이제 운이 역행을 하다 보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가야 되는데, 여름으로. 초년에 겨울이 왔고, 요것도 또 가을이 왔어요. 가을 나무야. 큰 나무가. 이것이 이제 대운이, 운이 따르지 않아요. 그릇은 크고,
자동차의 격은 아주 고급차인데 달리는 길이 험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신혜생이니까 여기를 가고 있는데 요거를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대운이 역행을 해가지고 대운이 받쳐주지 못할 때 이거를 저는 이제 사주학에서 공부의 관점으로 보면은 누구나 우리가 공부하러 왔고 이 팔자도 다 이런 글자 자체가 도하고 깊은 인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운이 안 받쳐줄 때는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면 이게 내가 전생에 이렇게 저질러 왔던 카르마, 업장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되짚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과 업장에 대해서 한 번은 이렇게 다시 되새김질을 해서 되갚아야 될 인과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혀져요. 제가 추론해보면 왜 이렇게 좋은 그릇이 이런 운을 못 만나가지고 허덕거리면서 발복이 안 되고 있나? 그거는 이것도 자기의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요 마지막에 신대운이 호랑이가 봄나무가 가을 겨울을 만나는 것은 나무가 봄 여름에 발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늦게 이제 여름이 오는 거예요. 여름이. 그래서 이제 지금 워낙 그릇이 이제 큰 그릇이기 때문에 다 수용하고 이제 전생에 수행했던 그 근기를 가지고서 수행자로 살아가시겠지만은 요거를 내가 이 간목이 다시 왔거든요. 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요 신금이 좀 불순합니다. 호랑이한테 호랑이가 쉽게 잡지도 못하고 나무 위로 막 꼭대기로 올라가 버리니까 호랑이 3마리가 밑에서 포효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 원숭이가 장난을 좀 치는 운기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는 거듭나야 되고 속세의 현실에서는 아직 만행을 떠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직 조금 더 도를 닦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걸 잘 알아차리시고 이게 대기만성이에요. 이런 팔자들이 큰 그릇이 늦게 이루어지는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알아차리시고 계속 자기의 허물과 껍질을 벗어나가면서 정진력을 키우는 그릇이 큰 그릇이 큽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아주 쓸만한 좋은 팔자를 타고났고, 이거 무토에서도 보면 이게 다 장생지거든요. 장생지. 간목에서도 보면 록지예요. 록지. 그러니까 간목을 채로 바꿔놓고 보니까 이 무토가 편재인데 복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주는 간목으로 보면은 몸이 3개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거주지가 호랑이가 자기 범위를 3군데다 두고 있는 상이에요. 그런 정도로 역동성이 있고 힘이 있는 팔자입니다. 그런데 다만 가을에는 나무가 추풍 낙엽처럼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을 도대체 명리는 그런 걸 잘 얘기해 주시죠. 나의 나의 시간표.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미, 오, 사 이렇게 30년이 여름이 쫙 오죠. 여름.
뭐 이런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폭을 수행하듯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대우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수행 못 닦는 거예요. 대운이 불리할 때는 세속에 나가라는 게 아니죠. 더욱더 자기 세계로 들어와서 도를 깊이 닦고 환골탈퇴하는 그런 계절 대운맞이를 풀어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허들을 다 넘고 큰 대도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해설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우리 단원 선생이 또 근자에 만났다고 해서 생각이 나서 제 머릿속에 있는 명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계병명량, 대표적인 계병명량, 선천자평이론은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대기만성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계병명량은 이것으로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